주식 시장에 워낙 또 뉴스가 많았으니까 네, 일단은 어떤 뉴스였는지 뭐 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너무 큰 뉴스가 나왔죠, 사실은요. 오. 네,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매출이 무려 133조. 그리고 133조. 예, 영업이익이 무려 57조 2천억. 한 분기에? 예, 가늠할 수 없는 정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이게 정도로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이게? 천문학적 수치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57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몰라서 우리는. 제가 네. 말씀을 좀 우리 몰라. 다양하게 드려볼게요. 네. 아, 작년에 1년 내내 참 삼성전자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다라고 난리 했는데 났었잖아. 작년 1년 내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예요. 근데 그때 난리 났었는데. 난리 났었죠. 그리고 1년 내내 벌어들인 게 43조인데 그중에 4분기만 20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는 한 7, 8조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삼성 우리나라 1등 삼성이 요 최근에 물론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7, 8조 영업이익 7, 8조 남겼습니다. 라던 회사가 한 분기에 뻥 조금 보태면요. 60조입니다. 57조 2천억이니까요. 이야, 이거 뭐 8, 9배가 튀겨졌네. 어마어마한 거죠. 자, 와.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어너더 레벨, 다른 레벨로 갔다라는 의미인데 이 정도 수치가 터진 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 정도 분기 영업이익이면 올해 26년 1년 내내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보통 이번에 60조 했다고 치면 64, 24, 240조 정도 될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에 40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말 300조 돌파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와. 그럼 뭐야? 이번에 60조 했는데 다음 분기 80조, 그 다음 90조, 그 다음 120조 많아진다는. 이 정도로 간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로 가는 게 끝이 아니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은 최고치가 488조가 나왔어요. 아,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삼성이 이 지경인데 하이닉스는 어떨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대충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 수치대로 간다. 꼭 100% 받진 않더라도 삼성이 만약에 488조 영업이익을 내년에 거둔다. 만약에 그러면요. 전 세계 영업이익 1위입니다. 뭐 엔비디아 이런 걸 다. 엔비디아 같은 애들 혹시 그 중소기업 엔비디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건방떠네.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뭐 애플 뭐 이런 거. 전화기 조금 파는 애들, 걔네들. 아, 걔네들 얘기하는 거죠? 왜 이래? 아이 장난치지 아니, 근데 뭐 음료수 까만 거 조금 파는 뭐 코카콜라 뭐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한참 밑에 있고. 한참 미치라고? 예, 세계 1등. 영업이익 세계 1등. 와, 삼성이. 지금 세계 1등 가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 추세로 지금 이 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내년에 만약에 480조를 만약 했다 칠게요. 대충 400조라고만 해요. 80조 그냥 좋다. 80조 날리자. 그래도 400조 했다 쳐. 하이닉스가 대충 좀 한 300조 얹어 했다 칩시다. 이 정도 반도체 사이즈가 되니까 양사가 두 개 합치면 700조예요. 만약에 700.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 700조인데? 그럼 뻥을 조금 바꾸면 만약에 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만 놓고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문학적, 뭐 우주적, 이게 어떤 수치로 돼야 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상 정말 적어도 삼성을 하든 안 하든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이 이 정도를 해냈다라는 건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뉴스네. 엄청난 뉴스입니다. 와, 뭐야.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뒷받침을 좀 해볼게요. 그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거의 똑같이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맥쿼리 증권에 그 다니엘 김이라는 사람 인터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맥쿼리 증권의 다니엘 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있었던 분이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실 정도로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래 하신 애널리스트 중에서 50대 후반인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의 전망도 지금
박시동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객들이 장기 계약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칩에 관해서. 그래서 3년이나 5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 와, 계속된다는 거네. 3년이나 5년 동안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 대박이네. 하나증권은 그래서 3분기부터 10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할 것 같다. 100조 원. 지금 57조 원 나왔잖아요. 네. 3분기부터는 100조 원 정도 야.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할 것 같다. 와. 메리츠 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엄청난 것 같지? 근데 미드 사이클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온 거야. 꼭지가 아니야. 야. 피크는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의 피크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2분기 정도일 것 같아.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의 분석입니다. 이게 또 하나증권이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증권도 3분기 정도에서는 100조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와, 네. 근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합쳐서 9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럼 한 3분기에 이제 100조를 했으니까 그 추세가 이제 거의 피크라고 치면 3, 4분기에 이렇게 피크라고 치면 한 분기에 110조에서 120조씩 해버리면 이제 50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488조 네, 뭐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그건 두 회사를 합하면 SK 하이닉스까지 합하면 9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은 그런 계산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계산은 지금 나오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 TSMC보다 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아니 좀 크죠. 커요. 예. 네. 이 그렇게 수치대로만 돼버렸죠. 나오면 이 수치대로만 나오면 TSMC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세계 한 9위, 10위 정도로 랭크될 걸로 예상하니까 TSMC가. 그 대만이고 조그만 회사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가볍게 제낀다. 우리가 맨날 삼성전자 반도체 맞아요. 얘기하면 TSMC가 그럼요. 맨날 언터처블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는 얘기했었는데. 항상 위에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엔비디아는 뭐 형님 중에 큰 형님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거기 뭐 얼마나 못 살면 겨우 뭐 그냥 통닭이나 먹으러 오는 애들 아닙니까? 구멍가게요. 맥주나 먹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맥주나 네. 먹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신기하다. 참 좋은 뉴스였다라고 한 번은 예. 이 파티를 와. 즐겨도 된다라는 말씀 좀 아니, 그럼 드려요. 이재용이 그 3대 경영자 중에 1등이네? 3세대 중에서 3세대 중에 아, 1등 네네, 했네. 뭐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예, 예. 제일 좀 네, 네. 저평가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운칠기삼이에요. 운시. 이제 세상은 예. 예. 운칠기삼이야. 진짜로? 그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네. 장밋빛 전망 얘기만 대박 딱 하면은 사건. 솔직히 이제 약간의 이제 주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냐? 어. 지금이라도 사라는 거냐? 얘네들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때, 네. 야, 항상 최고점일 때 늘 옛날 반도체를 보면 바로 꺾이잖아. 제일 잘 될 때. 그리고 반도체라는 건 늘 사이클 산업 아니었어? 그래서 주가는 보통 9개월, 어쩔 때는요, 12개월까지 선행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만약에 이건기가 꺾이고 나면 자칫하면 주가적 차원에서는 곧 정점 아니야? 이런 어떤 회의적 시각도 있죠. 그래요? 이런 걸 균형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소개는 해드리되 네. 대다수의 의견 또는 저의 의견은 정반대예요. 아직 멀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반도체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어요. 네. 왜냐? 반도체가 어디 들어가지? 라고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네. 그럼 핸드폰은 주로 바뀌는 모델 사이클이 있고 그렇지. TV에 들어가지? 그럼 예를 들면 TV 언제 많이 바꾸지? 그래 월드컵이다. 월드컵이나 네. 올림픽 같이 막 이럴 때 많이 이벤트. 바뀌지. 예. 또는 좀 더 뒤로 빼서 보면 큰 어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서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경기에 따라서 딱 경기가 터질 때 반도체가 품기죠. 경기는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증설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딱 물량을 딱 맞춰서 내보내면 경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꺾이죠. 그럼 재고는 마침 풀리는데 경기는 꺾여. 그럼 재고 부담이 쌓이죠. 그렇지. 그러면 또 많은 적자를 안고 겨울을 보내. 아. 그러고 나면 또 다시 경기가 올라갈 때 네네. 또 왕창 벌어. 아. 반도체는 늘 이랬어. 아. 온탕, 냉탕, 겨울, 여름을 왔다 갔다 하는 산업이야. 지금 여름이야? 곧 겨울 온다. 겨울 온다. 이거를 늘 조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평론가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분석이 맞다 쳐도 그거는 영업이익 10조 원저리일 때의 전통적 문법의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그 레벨이 아닙니다. 분기 60조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경기, 핸드폰, 자동차, 차에 들어가던 그 정도 수준의 반도체가 아니고요. AI라든지 새로운 신세계가 아예 열렸어요. 아예 열렸기 때문에 기존의 분법이나 경기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 매출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고 그 시대는 이제 여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레포트나 외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봐도 AI 시대가 촉발한 반도체 수요라든지 네. 또는 이 AI 문명에 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해서
끝이 어딘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기존 문법을 가지고 기존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천문학적 매출을 가지고 똑같이 분석해서 곧 한계가 아닐까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느냐. 저는 아직 동의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비교를 좀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했던 세계 최정상 엔비디아의 시총이 6,600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요. 6,600조. TSMC가 한 2,500조 정도 왔다 갔다 예. 합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1,100조 원저리예요. 와. 영업이익이 1등인데 왜 시총이 6분의 1이고 3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러네요. 역으로 계산해보면 아직도 비교해보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싸다. 예.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물론 오늘 이렇게 큰 호재가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2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가 된다. 그런 건 아니죠. TSMC도 시차를 두고 몇 년에 걸쳐서 오늘의 TSMC가 된 거고 네. 중간에 박스권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레벨로 설명되지 않는 단계에 우리나라 회사가 진입했고 네.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경영적인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세계 탑급으로 올라간다. 올라가 버렸다. 네, 그런 진짜 큰 뉴스다. 이거 큰 뉴스입니다. 예. 그런데 뭐 몇몇 분들은 언제부터 매블쇼가 삼성전자 사내 방송이 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거 글로벌 뉴스입니다. 그럼요. 네. 여기서 약간 트집을 하나 잡고 안전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잡아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쭉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은 사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2월 달부터. 뭐 이게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렇게 요 마음속에 있는 뭐랄까요 아주 마음속에 있는 캥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의 심리에.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사이클 업종 아니냐. 결국 사이클. 디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 패권 전쟁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후에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이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석유지만 석유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네. 베네수엘라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고 이란도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들을 차단하고 석유 자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한 것들에서 훨씬 더 박인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미국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좀 견제가 들어올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 특히 이제 히토류든 뭐 희귀 광물이든 뭐 구리든 뭐든 간에 광물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턱없이 밀려요. 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방산뿐만이 아니고 특히 정제하고 재련하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어떤 금속을 하나를 뽑아내는 거야. 네. 뭐 아연을 하나 뽑아낸달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리랄지 뭐 이런 것들 중요한 산업의 쌀 네. 이번에 뭐 헬륨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크리티컬한 게 한 포인트만 딱 짚어버리면 그냥 스탑이 되는 거예요. 공급망이 딱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는 늘 이게 그 희귀 광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바터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기술 자체가 반도체 칩의 기술이 HBM의 아주 끝단에 있는 TSMC나 또는 바로 밑에 있는 SK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네. D램 반도체 칩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5월에 미중이 만나서 네. 어떤 이제 바터를 하는데 희귀 광물은 이렇게 계속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D램 정도는 완전히 국가안보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그렇게 큰 해는 안 되니까 니들 것도 수출하게 해줄게. 랄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뻥튀기 된 거는 중국에 대한 제재도 또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국이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제재를 해주면서 반도체랄지 첨단 기술 쪽으로 반도체 장비가 안 넘어가게 하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미국이 너무 코너에 몰려서 광물이나 이쪽에 너무 코너에 몰려서 야 시간 좀 벌자. 그러면 D램 정도는 싼 D램 정도는 어떻게 좀 공급을 해줄래? 그리고 이제 요거는 광물은 이렇게 할까? 그럼 중국계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은 시장에 늘 잠복해 있는 어떤 불안 불안 요소가 요소다. 있으니까. 아주 의미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네.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네. 처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모든 문서와 자료를 학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형 메모리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날아갔던 거예요. HBM4, 3,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학습할 게 없다 싶을 정도로 학습이 끝났어요. 이미 학습돼 있어. 다 돼 있어요. LLM이 네. 완성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야,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예. 이거는 추론이에요. 근데 추론을 하려면 이제 학습보다는 사이다 잠깐만 대기, 콜라 잠깐 대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연산하는 과정에서, 추론하는 과정에서 저장 장치였던 D램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동안 학습이 끝나고 지금 추론의 시대거든요. AI가. 예. 예. 그러니까 D램 누가 많이 만들지 보니까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1, 2등이에요. 그다음에 미국 업체가 3등이에요. 물론 중국의 점유율도 있습니다. 한 10여 %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적 점유율에 별 지장은 없을 거다. 또는 대체 진짜 불가야. 시장이 요구하는 물량이 100인데 물건이 지금 10밖에 없냐.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쇼티지가 2나 4%만 나도 값은 2배, 3배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좀 증설을 해줘라라고 하는데 요구하고 우리는 있고. 과거에 증설로 인한 재고 부담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힘들었잖아. 예. 우리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섣부르게 증설을 하지 증설 안 해, 않고요. 우리는. 않고요. 니네가 그렇게 물건이 필요하면 증설도 할 건데 그 대신 우리 증설하고 니네 나중에 안 사면 어떡할 거야. 감 내려가면. 그렇지. 그러면 단연 계약으로 가자. 어. 3년 이상 몇 년 이상 단연으로 해. 책임지고 사. 그럼 안정적이지. 안정적이죠. 그렇지. 그 계약을 하고서라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과거 문법으로 하더라도 경기 하방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방을 막고 간다는 버틸 거예요. 수 있죠.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쪽 사이드가 추가로 위로 열리면 위는 열고 하방은 막고 가니까 예전과 같이 대폭 낙오를 겪는다든지 그럴 정도로 오케이. 그런 정도의 리스크가 없다. 네. 이런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